네, 이제 미국장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확연히 좀 덜 모양새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졌고 달러도 다시 약세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의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보면 미국 경제가 관세 걱정했는데 괜찮네 라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를 다시 한번 기대케 하는 요인들일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도 여기에 부합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을 잡은 것일까요? 자, 더 프리미어 강가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밤 CPI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이게 튀어 올랐다면 이것도 이 금리 논쟁이 또 붙었을 텐데 그 걱정은 덜었습니다. 저도 어제 걱정하면서 그걸 좀 지켜봤는데 네. 상당히 그래도 뭐 시장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되게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도망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조금 이제 위험 선호 쪽으로 좀 돌면서 시장이 계속 견뎌가면서 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경기하고 물가 사이에 과연 어느 쪽에 방점을 둘까가 항상 시장에서 견져보는 건데 경기 나빠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CPI 이런 걸 보면은 뭐 2.7% 이 정도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압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시장 생각보다도 조금 좀 괜찮게 나오니까 뭐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뿌듯하게 좀 봤고 어쨌든 뭐 시장이 지금 견뎌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 뜨뜻미지근하면서 오래가는 장세를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가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뭐 어쨌든 골드만이나 이런 데서는 S&P 밑에 목표를 6,900 이런 데로 이제 준 데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다. 특히 이제는 금리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은 낮게 나오니까 금리를 9월 달에 뭐 인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상당히 배팅을 세게 하고 있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빅컷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빅컷이라는 건 상당한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파월을 갖다가 계속 지금 푸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푸시를 하는데 이제는 소송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경제는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지금 물가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좀 시장에서 배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물가도 물가지만 사실 고용 지표가 지난번 발표에서 크게 꺾이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과 이유가 된다. 뭐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또 한번 짚어보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좀 약세라고 이렇게 고개를 다시 내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유가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세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 환경이 금리를 내리기 점차 좋은 환경,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증시는 여기에 부합하게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사실은 국제 원자재 가격하고 달러와는 서로 상치 관계에 있어요. 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제 보시다시피 국제 원자재 가격, 뭐 브렌트유 같은 것도 조금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달러화 지수도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100을 상회할 때 제가 100 이상으로 계속 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100 이하로 내릴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했습니까? 근데 어제도 보니까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달러화 지수는 뭐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계속 약세 분위기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다시 뭐 회복을 위해서 달러 약세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구나 이 생각을 계속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브렌트유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물가 압력 해소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미국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막 국제 유가니까 지금 미국하고 푸틴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까지만은 계속적으로 유가 압력이 좀 밑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거기서 이제 회담 결과 어떻게 잘 이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해결책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가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투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 계속 이제 짚어주고 계신데
지금 다시 한번 증시가 그래도 골디락스라면 아주 뜨겁진 않지만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면이 말이죠. 지금 중립에서 극단적 탐욕까지 갔다가 네. 다시 탐욕, 중립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탐욕 구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탐욕 구간으로? 예, 65 보여주세요. 정도까지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됐죠.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50대 중후반이었는데 지금 63 정도로 이렇게 탐욕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탐욕은 아니잖아요. 극단적 탐욕으로 만약 75 이 정도로 넘어간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엑시트, 그 출구 쪽으로 많이 좀 가 계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또 75를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63이니까 이게 뜨뜨미지근한 장세. 이럴 때는 주가가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고 오히려 한 방향을 잡았으면 그쪽으로 가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안도랠리 같은 형식으로라도 조금 더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랠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반도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론 실적도 상향 조정, 가이던스도 잘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국내에도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강세로 같이 온기가 옮겨졌는데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AMD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호재들이 많아요. 네. 중국 칩 판매도 확대된다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고점이다, 뭐 밸류 부담이다 이걸 논할 필요가 없을. 밸류 부담은 별로 엔비디아는 저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 네. AMD는 그때 한 엔비디아보다 한 30%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예 밸류 부담이 없어요. 거기는 10배 초반이거든요. 10배 초반인데 뭐 밸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네. 뭐냐면은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전 세계에서 이제 3대 디램 업체인데 미국의 그 정책 때문에 여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면 미국 S&P 500의 선행 PER이 22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싸요. 원래부터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지금도 쭉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튀는데 반등 튀는 게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전 고점을 지금 벗기려고 지금 그 돌파를 시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GPU 시장에서의 강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선행 PR이 34, 35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EPS 성장률이 연간 뭐 40% 내외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PEG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계속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반도체 쪽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돈들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큰 조정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섹터 내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금 엘로케이션, 자금 할당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짚어볼 게 금융주인데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은행들은 순이자 마진 떨어진다. 그렇지만 또 다른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들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모건 스탠리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는 최근에 이제 소비자 금융 쪽을 좀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 회사가 공히 이런 금리 따먹기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투자 쪽 그리고 자산 관리 쪽 뭐 트레이딩 쪽 이런 쪽에서 이익 나는 게 많아요. 특히 네.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제 트레이딩 하우스라고 이제 이름이 날 정도로 상당히 트레이딩 쪽에 강한데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뭐 트레이딩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났고 자산 관리 쪽에서도 이익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나 뭐 그 레이팅이 계속적으로 좋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골드만삭스는 뭐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 그 회사의 아주 강력한 그 펀더멘털을 시장에 입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배당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배당 입장에서도 좋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으니까 모건 스탠리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됐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어떻죠? 성장주 일변도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쪽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그런 거 빼고 뭐 양자 컴퓨터나 다른 쪽에서 조금 비싼 것들은 좀 치면서 이쪽 AI 쪽하고 금융 쪽으로 넘어오면서 골드만이나 모건스탠 이쪽으로 보는 그 자금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변이 증시 자금이 좀 확대되면서 ETF 같은 경우에도 자금 유입이 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주가가 지금 뭐 당장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강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원전 섹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주 하면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것들이 있죠. 주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네. 왜 그런 거죠? 오클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못했어요. 네.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한쪽은 자금 걱정이었고 한쪽은 자금 걱정이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오클로 쪽이 자금 걱정이 없는 회사가 될 수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자도 했습니다만은 또 저거 자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증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한번 보시죠. 한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한쪽은 의심의 지금 눈초리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이 오클로죠. 네, 오른쪽이 뉴스케일 파워. 네, 그런데 오른쪽 거 보시면은 조금 다르잖아요. 두 회사가 지금 상업적으로 뭔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하드 넘버를 손에 쥐기는 참 힘든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뭐 재무적 안정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조금 프로젝트를 좀 크게 세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자금이 마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전 관련주입니다만 똑같이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뭐 적자 회사 나오고 있지 않는 적자 회사입니다만은 한쪽은 괜찮게 봐주고 있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SMR 비롯해서 원전 섹터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져가도 상당한 거죠.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자금 사정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하죠.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그렇죠. 동안은 지금 뭐 장기 성장률을 보니까 매년 성장률이 25에서 3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친환경 쪽이잖아요. 상당히 친환경이고 사고 나기 전까지. 사고 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볼 하는 수는 주장하는 없고. 환경단체도 사고 있습니다. 날지는 네,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친환경 관련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를 화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전력 수요가 되기 때문에 원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뭐 테마적으로 아이디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그럼 과연 상업화돼가지고 SMR이나 이런 게 진짜 언제부터 숫자가 잡히기 시작할 거냐? 그게 조금 요원해요.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먼저 달리고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재무 문제가 항상 불거질 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정책 드라이브가 지금 뭐 트럼프 일기 뭐 초반전이니까 계속 정책 드라이브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원전도 계속 유효한 시장의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시작으로 일어났던 칩 시장, 그 위에 인프라 시장, 전력 인프라에 또 이제 원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근데 이런 이 것도 있어요. 산업군들은 다 트럼프가 만약에 나중에 실권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이 AI 수요, 이 전력 수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뭘로 이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정부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섹터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앞서도 델타 항공 짚어보긴 했는데 요즘에 항공주가 괜찮은 게 여행 수요도 꽤 많이 회복이 됐고 유가도 안정적이고 최근에 또 항공사들이 이 좌석 개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비행기 타보면, 이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뭐 엄청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올라가는데, 기름값은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요금은 왜 올리는 게 수요가 좋다는 얘기예요. 원래 장사가 올릴 때는 확 올려도 내릴 때는 잘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렇죠.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뭐 완전히 증가하는 이런 국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정체돼 있다고 해도 요금 인상으로 이 회사들의 이제 에어라이너들의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주가들 보세요. 차트 보시면
거는 가만히 있다가도 튀고 하잖아요. 최근에 튀는 거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가 좀 클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뭐 유나이티드나 뭐 델타나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쪽도 꼭 보셔라.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쪽도 좋아지고 금리 인하하면 뭐예요? 이거 장치 산업 비슷한 거잖아요. 비행기 사와 들어올 때 돈이 얼마입니까? 금리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을 비교를 해 주셨고 각 항공사마다의 전략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으로의 좌석, 개편 이런 것들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항공주,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국장을 임하는 투자 전략 8월은 사실 썸머랠리 끝났다고 봤고 조정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8월은 좀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 미국도 여름 휴가들 가신다고 가죠. 하고 하니까 펀드 매니저들 다 이때 이제 정책적으로도 휴가철이죠. 그렇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쉬어가는 구간 그럼 8월에 미국장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딩장이라고 봐요. 지금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계속적으로 뽑는 이런 장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에 미국 역사적 밸류에이션 상단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정받을 때보다는 조금 이게 조정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오고 탐욕 공포 지수도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2주 동안은 뭐 한 20포인트 정도가 쭉쭉 떨어지는데 이게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돼요. 시장이 덜 올라간다고 해도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 같이 좀 상대적으로 AMD보다 싼 거 이쪽으로 좀 몰아가고 마이크론 같이 아예 뭐 절대적 저평가 중에 좀 더 할당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 쪽 이제는 온기가 좀 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AI 관련된 이쪽만 집어넣지 마시고 좀 온기가 퍼질 수 있고 저금리 환경, 금리를 만약에 비컷을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걷다가 돈을 넣으셔도 되죠.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나오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가루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